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에 의한 분류를 진행토록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식용작물을 했는데 식용은 우리 인간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먹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자로 써줘 그죠? 인간이 다이렉트로 먹는 걸 얘기하지만 여기 용도에 따른 분류를 할 때 이제 다이렉트로 먹는 거 말고 가공, 소위 프로세싱 과정이 SSING죠. 프로세싱 과정이 들어가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이 공해작물은 영어로 하면 industry crop 그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스페셜 crop 이렇게 또 특수 작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해작물을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해보면 먼저 옛날에 지금은 이게 사실은 나일론 섬유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여기에 의존했죠. 그러니까 나일론 섬유가 나오기 전에 얘기입니다. 목화, 삼, 시풀, 아마, 양마, 왕골, 수세미, 당나무 이런 애들이 여기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짜먹는 기름 작물로는 주로 엄마가 참기름 동동 나물 무치실 때 참기름 많이 넣잖아요. 그 다음 들기름, 아주까리, 유채, 해바라기, 땅콩 이런 애들이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 전분 작물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애들이 여기 포함된다는 거죠. 옥수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뻥튀기 만들 때 옥수수 뻥튀기 있잖아요. 그 다음 감자 다 알고 고구마도 알잖아요. 그죠? 여기서 농담 한마디 할까요? 시골에서 아나운서가 출연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밥을 먹다가 쌀이 떨어졌다. 그럼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삶아서 먹는 겁니다. 하니까 어느 할머니, 시골 할머니가 고매라고 하잖아요. 고매 하니까 아나운서가 세자입니다 하니까 물고매, 이 시골 사투리가 고구마를 고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 사투리 한마디 해봤습니다. 이 고구마는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보통 10월에 수확합니다. 그러면 쌀은 언제 수확합니까? 쌀도 10월에 수확하죠. 그죠? 예,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쌀이 정말 귀했습니다. 귀하니까 이게 이제 쌀밥을 못 해 먹으니까 이 고구마를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땅 속에다 저장을 합니다. 무 있잖아요. 무 옛날에는 지금 한자 쓰죠. 무도 이 땅 속에 이렇게 땅을 파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해 놓다가 밤에 배고프잖아요. 보리쌀 있잖아요. 보리쌀로 만든 게 보리밥입니다. 보리밥 먹으면 방귀도 많이 나오고 금방 이게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보리쌀 먹고 나면 배가 고프니까 저녁에 간식거리로 고구마를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옛날에는 낮에 거의 농업사회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가 또 고프다. 참이라 그러는 참 중간에 먹는 참에서 중참 이렇게 말하죠. 이때 고구마도 많이 이제 소비를 했죠. 이게 고구마입니다. 그 다음에 약용작물로 보면 제충국, 여러분들 제충국은 소위 배가 아플 때 먹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 한다고 이 제충국 국화처럼 잎이 생겼는데 이걸 이제 빻아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충들이 안 옵니다. 잘못하면 죽기도 하죠. 충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인삼, 박하, 호흡 이런 애들. 호흡은 여러분들 맥주 아시잖아요. 맥주의 주 원료가 호흡입니다. 향 내는 거. 그 다음 박하는 쉽게 쎄하다 그럴까? 표현이 건데 하얗게 된 사탕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박하사탕. 그 다음 인삼은 누구나 다 알죠. 인삼 모르는 학생이 있나요? 모르면 삼
이게 인삼이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진생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도라지도 있고 더덕 짠데 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뭐 창출도 있고 한마디로 말을 다 못한다. 그 다음 당뇨 작물은 주로 이제 사탕수수가 많아요. 브라질에 가면은 옥수수처럼 이렇게 길게 생긴 잎도 옥수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키가 한 2.5m 되죠. 그런데 잎을 쫙 따고 이 줄기에 당분이 많이 있다. 이 당을 저백을 짜서 설탕을 만들고 그 나머지 이제 거기로 조미료도 만들고 그걸 남은 걸 갖고 나중에 바카세라고 합니다. 비료로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단수수도 있죠. 그죠? 수수인데 여러분들 수수 잘 모르시죠? 수수도 키가 큽니다. 홀쭉하게 커요. 옥수수는 약간 좀 통통하게 크는데 줄기가 옥수수는 홀쭉합니다. 수수는 홀쭉하면서 위에다가 이렇게 달렸어요. 열매가 이렇게. 그래서 이 수수를 열매를 딱 털면은 이 빗자루 있잖아요. 여러 개 모으면 옛날에 시골 빗자루 탁 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납니다. 아주 이 방에서 쓰는 거실에서 쓰는 빗자루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호작물은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요즘은 많이 찾죠. 이 밥 먹고 나면 반드시 차를 찾습니다. 차 중에 또 커피를 찾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커피, 그 다음 녹차를 발효시키는 우려용차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담배 있잖아요. 담배. 이 담배는 사실 백해무익인데 이 담배도 기호작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인간이 식용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먹는 거 말고 뭔가 통해서 얘들을 통해서 이제 먹죠. 소처럼 생겼나요? 소, 말, 뭐 돼지 이런 애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을 먹여서 이렇게 먹여서 우리 인간은 좀 그렇지 잔인하죠. 그죠? 얘들 먹는 거죠. 좀 많이 잔인합니다. 인간이. 뭐 모르겠습니다. 소위 여기 베지테리안 계시면은 이 말 하면 상당히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사료가 그렇다는 거죠. 사료는 가축을 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분류로 하면 화분과 공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기타과 이렇게 분류를 하고 녹비 작물은 주 비료로 쓰는 작물이죠. 그죠? 예. 그래서 화분과는 길이, 호밀, 공과는 자원용 배치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예작물로 갑니다. 원예작물은 먼저 과수가 있고 채소, 화예 및 관상, 원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2, 3이죠. 그죠? 과수에는 우리가 과수하면 생각나는 게 감하니까 어느 학생이 또 단감 하는데 같은 감입니다. 단감, 떨감, 대봉감 뭐 이런 게 들어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포도도 있죠. 그 다음에 배도 있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제대로 분류를 해보자 해서 인과류는 뭐냐 하면은 요 가야 그 바깥쪽에 요렇게 피가 있는 거 둘러싸인 것을 말합니다. 그 배, 사과, 비파 이런 애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핵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씨가 있는 거 요것을 핵과류를 합니다.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살구, 앵두는 좀 크기는 작지만 그죠? 앵두가 제일 작죠. 복숭아는 크잖아요. 어쨌든 여기 핵과류다. 그 다음에 장과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수분이 많은 걸 말합니다. 포도, 딸기, 무화과는 이제 일반적으로 요렇게 생겼죠. 그죠? 잎이 이렇게 이제 큽니다. 무화과 이렇게 달리죠. 주로 이제 집에 가정용으로도 많이 재배를 합니다. 집에 몇 포기 심어 놓으면 심심할 때 먹으면 쪼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쪼개면 가운데가 이렇게 나 있죠. 잘 익으면 약간 그 핑크빛, 붉은색이 착 변하죠. 다몽색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는 뭐냐면 우리가
정월 대보름에 주로 옛날에는 잘 씻지도 않고 하니까 머리에 부스럼이 많이 났어요. 부스럼. 근데 이 부스럼을 없애주는 게 밤, 호두 이런 견과류를 먹으면 좋다 했죠.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 호두는 브레인, 소위 뇌, 브레인, B-R-A-I-N, 브레인이 좋더라 하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 준인가류. 그러니까 인가류는 인가류인데 껍질이 있긴 있는데 좀 딱딱한 껍질이 아니고 약간 덜 딱딱한 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이나 귤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 과채류는 뭐냐 하면 채소인데 과일 채소란 얘기죠. 과일 채소 이렇게 지상부에 이렇게 달리는 거, 이렇게 열매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 호박, 참외, 수박, 토마토,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고추, 뭐 이거 다 여기 포함되죠. 그 다음 협채류는 채소입니다. 채소인데 이 엽채류라고 원래 하죠. 엽채류. 이 잎을 식용으로 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엽채류는 잎을 식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협은 뭐냐면 꼬투리입니다. 여기서 이 꼬투리 속에 열매가 들어있죠. 그죠? 완두, 강낭콩, 동부 이런 애들이 협채류입니다. 그죠? 아까 엽채류는 뭐냐? 잎을 이용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건채류는 뿌리 건자를 쓰죠. 그래서 뿌리를 이용하는 채소, 무, 당근, 우엉, 토란, 연근 이런 애들이 건채류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잎을 이용하는 거, 방금 엽채류 했죠. 그죠? 요거는 엽채류인데 경엽채류니까 줄기하고 잎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 배추, 양배추, 갓, 상추, 샐러리, 시금치, 미나리, 파 하니까 뭐 또 대파 샀는데 대파도 있죠. 그죠? 그거. 요 갓은 여수가 아주 유명하죠. 여수 갓 하면은 갓김치 하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배추는 영어로 하면 차이니즈 캐비지고 양배추는 그냥 캐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배추가 서양에 쓰는 캐비지, 우리는 차이니즈 캐비지 좀 다르죠. 그죠? 우리 배추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서양 배추는 이게 우여가 없어요. 이렇게 비스무리합니다. 그죠? 이 통밭에 잎이 크고 작은 게 없이 약간 오목하게 아니고 볼록하게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본으로 보면 풀이죠. 국화, 코스모스, 달리아, 난초 이런 애들이 초본에 포함되고, 목본유, 나무 위에 포함되는 건 철쭉, 동백, 유도화, 고무나무. 여러분들 고무나무 처음 보시나요? 잎이 이렇게 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고무나무가 잎이 큽니다. 예, 고무나무 진액을 이용해서 접착제로 사용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을 우리가 분류할 때 농업상을 분류는 생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생존 연한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1년 생작물, 월년 생작물, 단연 생작물, 뭐 2년 생작물, 2년생이 앞에 와야 되는데 어쨌든 관계가 없다. 그죠? 1년생은 거의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보통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아, 옥수수, 콩 이런 애들. 그 다음 월년생이란 것은 해를 넘긴다. 그러니까 10월, 11월에 파종을 해서 그 해를 넘겨서 2월, 3월 됐으면 다시 싹이 돋아나서 뿌리는 살아있죠. 위에는 죽은 것 비스무리한 해가 있습니다. 이따가 2, 3월부터 다시 이렇게 자라나서 5, 6월에 보통 수확하죠. 이런 것들이 보리, 밀, 호밀, 기리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가을에 파종해서 다음에 성수고사한다. 그죠? 가을, 밀, 보리 이런 애들. 그 다음 단연생은 뭐냐면 한번 심으면 계속 자랍니다. 겨울 되면 또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또 봄 되면 또 깨어나고 하죠. 그죠? 주로 이제 이 목초류, 아까 사료 나왔잖아요. 뭐 리탄레알, 라이그라스, 뭐 그라스 종류는 다 여기 포함된다 했죠. 생존 연한이 기다입니다. 요소는 호흡하고 아스파라거스를 드러나는데 이는 사료작물이 아니고, 호흡은 아까 그 맥주의 주분류를 했죠. 아주 넝쿨성으로 깁니다. 길게 자라죠. 아스파라거스는 요렇게 생겨서 끝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돌기 모양으로 요렇게 나 있죠. 요 중간중간에 요런 껍질이 변형된 형태가 있고, 이걸 과거에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없어서 못 먹었죠. 그런데 요걸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니 서양에서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주로 구워서 먹기도 하고 데쳐서 먹기도 합니다. 아주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2년생 작물은 뭐냐 하면 봄에 파종해서 다음에 이제 성수고사 하는 거, 이것은 사탕무나 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생육 계절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 하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하자를 씁니다. 여름하. 그 다음에 겨울동, 동작물은 겨울동 이렇게 쓰죠. 너무 크나? 겨울동 이렇게 여기는 뭐 올라갔네요. 어쨌든 동작물은 주로 월년생 가을에 심어서 봄에 또는 여름에 수확하는 것. 이 하작물은 주로 여름철에 이제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 대두, 옥수수 이런 애들이 포함되는데, 봄에 파종하는 것도 많죠, 그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4월 달에 많이 파종합니다. 비닐 멀칭하는 경우에는 3월 달에 파종하기도 합니다만, 대두 콩은 거의 이제 6월 달에 주로 많이 파종을 하죠. 그래서 여름에 해서 주로 이제 9월, 10월 또는 11월에 수확은 거의 없지만 9, 10월에 많이 수확을 한다, 그죠? 그게 이제 여름 작물이다. 그 다음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보면 온도 반응에 분류를 해보면 저온성 작물, 고온성 작물, 그 다음 열대지방이잖아요. 열대작물, 그 다음 북방형, 남방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온 작물은 저온에서 잘 자라는 거, 맥류, 보리맥자죠. 가을에 심는 거, 감자, 그죠? 그 다음 고온성 작물은 고온 조건에서 생육이 잘 되는 거, 이것은 주로 가을에 수확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열대 작물은 열대 환경에서 자라는 거, 고무나무, 카사바, 요즘 열대 과일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귤도 여기 포함되죠, 그죠? 오렌지, 귤, 사과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 북방형 작물은 이제 주로 겨울 작물이죠. 여름철 고온에서는 하고 현상이 뭐냐면 온도가 우리는 5월 하순에서 6월 7월 되면 온도가 이렇게 3, 4월에 이렇게 가다가 훅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40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름에 이 아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더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 더 못 자라고 그것이 그냥 이만큼 자라다가 고사해 버린다. 약간 시들어 버린다. 이게 이제 주로 북방형 작물 티머시하고 알팔파 이런 애들이 그렇다. 알팔파는 콩과의 대표적인 풀인데 이게 이제 목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영양가가 높고요. 뿌리도 한 1.5m, 2m까지 뻗습니다. 그 미국에 다음에 여러분들 가시면 보다가 모르겠으면 알팔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옥수수 알죠, 벼 알죠, 밀 알죠, 콩 알죠, 다 알잖아요. 근데 저기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알팔파다. 그 정도로 많이 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남방형 작물은 북방형의 반대겠죠, 그죠? 버뮤다 그라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따뜻한 지방에 잘 자란다. 그 다음 농업상으로 분류를 하면 이제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 그죠? 그 다음에 생육형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해보면 주형 작물, 섰다 이 말, 서 있는 거 이렇게 포기 주자죠. 각각의 포기를 형성한다. 벼, 맥류, 보리, 밀, 호밀길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포복은 우리가 포복한다, 기어간다 이 말이죠, 그죠? 이 군대에서 보면 이렇게 낮은 포복, 뭐 높은 포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기도 이렇게 기는 거 있어요. 이렇게 딸기가 대표적이죠. 딸기 포복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짠디도 뭐 여기 포함되죠. 어쨌든 이런 포복형, 땅을 기어서 지폐를 덮는 거, 고구마다, 그죠? 우리 작물로서는 고구마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 저항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어떤 저항성이 있느냐면 산성에 견디는 거, 건조에 견디는 거, 그 다음 습해에 수분이 많은데 견디는 거, 그 다음 염분 농도가 많은데 견디는 거, 그 다음 바람에 견디는 거, 이 풍성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산성에 관한 거는 감자, 그 다음에 건조에 관한 거는 수수, 건조를 다른 말로 한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많은데 잘 자라는 거, 벼는 당연히 뭐 잘 자라죠. 그 다음에 염분이 많은데 잘 자라는 거, 사탕무하고 목화. 그래서 목화가
목포에서 우리가 많이 재배가 되어 있죠, 그죠? 되고 있습니다. 도 많이 하고 따뜻하고 하니까 일제강점기 때 시험장을 거기로 만들었죠. 그 다음 바람에 강한 거 고구마, 고구매, 그죠?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잘 자라나면 욕지도라고 있어요. 통영에 가면 욕지도가 있는 섬이 있어요. 이 섬 지역에서 주로 잘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농업상의 분류에서 재배 이용에 따라서 보면 작부 방식에 따라서 논에 주로 재배하는 거고요. 밭에 이용하는 거, 콩, 옥수수 이렇게 또 작부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심는 것을 전작물, 뒤에 심는 부작물 이렇게 분류도 하고, 그 다음 주작물, 부작물은 주작물은 메인이고 부작물은 뭐 옆에 상황 보고 이렇게 재배되고 있으면 약간 빈틈이 있으면 이렇게 재배하는 거. 비호작이라고 하는 경제 가치에 따라서. 그 다음 중경작물, 그 다음 휴한 작물. 이거는 중경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래 농가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하는 재배되는 작물이고, 휴화는 재배 안 하는 거지. 쉬는 거죠, 그죠? 쉴 때 재배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A, B, C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면, 여기 이제 옥수수를 매년 심었다. 옥수수를 매년 심어 놓으면은, 이게 토양의 비옥들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 말은, 양분을 많이 탈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매년 옥수수 심으면 이 토양은 지렉이, 소위 땅심이, 양분이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콩가를 심는 거야. 아까 콩가는 질소를,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렉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또 이걸 베어서 땅 속에 갈아 넣어주면 아주 거든 비옥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요 재배하고, 그죠? 그 다음 해는 또 요것을 또 콩을 재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휴한, 한 번씩 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콩가작물을 적동한다. 그 다음에 윤작작물은, 윤작은 돌려짓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4개로 해서 요거는 원래는 A를 심었고, 요는 B를 심었고, C를 B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러면 요서는 원래는 예를 들어서 A를 심었다. 그러면 봄에는 A를, 가을에는 B를 심는다. 그 다음에 또 B가 다음에 또 요 A를 안 심고 그 다음에 또 B만 심고 그 다음에 또 A를 씻다가 또 C를 심기도 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윤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동반작물은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동반자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작물. 예를 들어서 이제 헛비력이 많은 작물을 심어 놓는데 비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화분과가 예를 들었으면 콩가를 옆에다가 피복 작물로 또는 거름 작물로 이렇게 심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죽잖아요. 죽으면서 죽으니까 썩으니까 이 양분으로 또 공급이 되기도 하고 가수원 같은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대파 작물은 벼 대신 메밀을 재배한다. 대신 파종한다. 무슨 말이냐면 배를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왔어요. 아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다른 거 재배할 수가 없어요. 배를. 그때는 이제 메밀은 생육기간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보통 뭐 배를 못 심었다 하면 늦게 이렇게 심어도 된다. 이런 거 대파작물. 구황작물은 이게 먹을 게 없을 때 얼른 심어서 키워가지고 먹는 걸 말합니다. 쌀이 부족할 때. 요거는 조, 피, 기장, 메밀, 고구마, 감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토양 보호에 따른 분류를 하면 피복작물. 그러니까 피복이란 말은 덮는다는 거죠. 우리가 옷, 피복. 그 다음 이불 이런 거 피복 덮는다는 거죠. 짠디. 토양 보호작물 요것은 이제 비바람이 친다든지 뭐 할 때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토양 침식이나 내식성작물 심고 토양 조성작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